5년 동안 반토막난 주가를 이악 물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훈풍에 겨무 숨통이 트이나 했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을 성과금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겁니다. 참다 못한 500만 개미 주주들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맞불 집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쪽이 위험을 감수한 쪽의 몫까지 요구하는 걸까요? 이 싸움의 끝에서 진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월급에서 15%를 떼어가겠다고 하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500만 개 개미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단순히 돈을 빼앗길까 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45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을 성과금으로 배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크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62조 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는 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기업 노조의 보너스로 요구한 셈입니다.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 이 비교가 가슴에 꽂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미들의 첫 번째 분노는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회사가 수십조 적자를 기록하던 시절 노조가 월급을 반납한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자의 고통은 주가 하락이라는 형태로 오롯이 주주 계좌에 꽂혔고 고정급여는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성과급 배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한 자본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영진의 고유 권한이며 그 위험을 온몸으로 짊어진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을 진짜 거리로 끌어낸 건 분노를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밀어붙일수록 경영진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파업해도 멈추지 않는 공장,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력, 완전 자동화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개미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읽어낸 겁니다. 45조 원의 성과급 다툼이 아니라 사람을 기계로 교체하는 스위치에 손이 올라가는 순간을 감지한 것입니다. 맞불 집회라는 초유의 카드는 그래서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지지 않은 쪽이 성과를 가져가는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이 촉발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자본의 정당방위였습니다. 여러분이 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주주라면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추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이라면 며칠 쉬었다가 전원을 다시 올려 가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팹이라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라인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정 한가운데 놓여있던 수천 장의 웨이퍼가 하나 둘 불량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며 손실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에서 1분마다 수억 원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 사라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공장에서 파업이 현실로 걸어졌을 때의 참담한 실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 이곳에는 축구장 400개를 빈틈없이 나란히 이어붙인 면적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심장부가 바로 이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 팹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도록 처음부터 정밀하게 설계된 초거대 구조물입니다. 웨이퍼 한 장이 최종 완제품인 반도체 칩으로 태어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약 2달이며 그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초미세 공정 단계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만약 공정 중간에 라인이 멈춰버리면 진행 중이던 웨이퍼 전량이 즉시 폐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투입된 고가의 원재료와 막대한 양의 전력 에너지까지 통째로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3교대 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인력은 약 3만 명이며 그중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총 파업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단순 매출 공백만으로도 7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되고, 여기에 대량의 불량 웨이퍼 전량 폐기 비용과 글로벌 핵심 고객사의 이탈에 따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매출 손실까지 모두 합산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그 두세 배를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증권 계좌안에 꽂혀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이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다는 사실, 과연 피부로 실감이 되고 계십니까? 이 공장이 멈추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전문으로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고, 이들 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발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택 라인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진동파는 협력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급 봉투까지 거침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가운데 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에 어딘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주방장이 더 높은 보너스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가스불을 끄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방장보다 더 정확하게 요리를 만들어내고 3배 더 오래 쉬지 않고 일하며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는 조리 로봇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 경영진의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노조가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 앞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격렬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간, 경영진이 모인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숫자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생산 라인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가장 최신의 반도체 라인에서는 웨이퍼 이송 공정과 외관 검사 공정의 상당 부분이 고정밀 로봇팔과 AI 기반 비전 인식 알고리즘으로 이미 대체되어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 한 알갱이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클린룸 내부에서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만 하는 공정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인력 의존 구간마저도 중장기 완전 자동화 로드맵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파업이 이 자동화 로드맵의 실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 페달을 한껏 세게 밟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파업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직간접 손실 규모는 최소 9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규모의 막대한 손실은 경영진에게 인건비 절감과 생산 라인의 항시적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설비 투자에 완벽한 명분을 쥐어줍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장에서 꺼내놓을 논리는 극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한 이 공장은 언제든지 또다시 멈출 수 있지만 기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밀려올 때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패턴으로 교대 근무 포지션입니다. 현재 파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원 대다수가 정확히 이 포지션에 속해 있습니다.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공장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기계에 내주는 방아쇠가 된다는 이 참혹한 역설. 500만 개미들은 바로 이 구조를 읽어냈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4배 싸고 3배 더 오래 일하며 단 한 번도 아프거나 불평하거나 지각한 적이 없는 경쟁자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바로 옆자리에 출근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평택 반도체 캠퍼스 안에서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직원 1인당 연간 총 인건비는 2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최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현재 시장 가격은 약 3,800만 원입니다. 사람 한 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로봇 5대를 한꺼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셈입니다. 로봇에게는 퇴직금도, 4대 보험료도, 연차 휴가도, 야근 수당도, 성과급 교섭 테이블에 앉을 권리도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숫자 자체가 인간의 감정 따위는 전혀 개입시키지 않은 채 냉정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미 2019년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된 바 있습니다. GM 소속 노조원들이 40일간 전면 파업을 강행하자 GM은 약 36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업이 종료된 직후 GM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조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 위치한 핵심 생산 공장에 대규모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포드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았고 그 결과 미국 자동차 공장의 전체 생산직 인력은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업이라는 고통이 자동화라는 처방전에 결제 도장을 찍어준 셈이며 경영진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노조의 강경한 요구야말로 역설적으로 사람을 기계로 교체하는 결정에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당성을 제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손실이 최대치인 30조 원에 달할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3,800만 원짜리 최신 산업용 로봇을 무려 79만 대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교대 근무하는 전체 인력 3만 명을 완전히 대체하고도 26배가 남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파업으로 잃어버리는 돈이 파업이라는 사태 자체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완전 자동화 투자금과 정확히 맞먹는다는 이 소름 끼치는 역설. 개미들은 이 산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신의 계좌잔고 하락이라는 형태로 이미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부 동료들이 더 높은 보너스를 요구하며 업무를 전면 거부했는데 그 여파로 매일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여러분의 자리까지 통째로 사라진다면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균열의 구조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대가는 당연히 생산 차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쌓여가는 비용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고객사의 신뢰는 곧 기업의 생명선 그 자체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납기 지연이라는 단어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급 일정이 흔들리는 순간 이 고객사들은 즉시 대체 공급선 확보에 전력을 다해 착수합니다. SK하이닉스와 TSMC가 바로 옆에서 그 빈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의 냉혹한 현실에서 한번 등을 돌린 고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년간 밤낮 없이 공을 들여 정성껏 쌓아올린 거래관계가 파업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직장에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단 한 번의 납기 지연이 불러온 차갑고 서늘한 분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대가가 수조 원 규모의 장기적인 장기 매출 이탈로 되돌아옵니다. 내부의 균열은 외부의 그것보다 더욱 뼈아픕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모두 노조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비노조원 엔지니어들과 핵심 연구직들은 파업 기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강도 높은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 일을 멈추는 바람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 부담은 두세 배로 급격히 치솟는데 정작 파업의 최종 성과물인 성과급은 전 직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피로감은 그 어떤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에도 수치로는 잡히지 않지만 조직의 핵심 전투력을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비용입니다. 이 균열을 양쪽 어느 누구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요구 수준을 자발적으로 낮출 수가 없고 경영진은 주주들의 강력한 압박과 자본시장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비용 효율화의 기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 이해관계라는 감옥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파업의 진짜 청구서는 아직 입사 원서조차 내밀지 못한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입사를 목표로 밤잠을 줄여가며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집안일처럼 편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테슬라 공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노조를 원천 차단하는 확고한 전략을 택했고 그 대신 텍사스주 오스틴에 건설한 기가 팩토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동화된 자동차 생산 시설로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동일한 구조의 방정식이 지금 이 순간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차로 조립되는 전체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공정의 비중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차체 용접과 외장 도장, 그리고 최종 조립 라인의 핵심 구간을 대형 산업용 로봇이 전담하고 인간 작업자는 로봇의 작동을 감독하고 유지 보수하며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는 관리 역할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이 구조를 거세게 밀어붙인 명분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생산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제품 품질의 절대적 균일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노조라는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리스크는 완전한 제로가 되며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구조적 안정성에 높은 프리미엄을 기꺼이 부여했습니다. 아마존은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방정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22년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자 아마존은 그 직후 전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로봇 도입 속도를 전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각 물류센터당 로봇 배치 밀도를 수년 내에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실제로 2024년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물류 거점에 무려 75만 대 이상의 자동화 로봇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노조 결선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전사적 차원의 대규모 자동화 가속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방아쇠로 정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바로 이 렌즈를 통해 찬찬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펼쳐질 경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테슬라가 노조 없는 공장이라는 구조적 장점으로 시장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했고 아마존이 노조 결성 직후 로봇이라는 카드로 즉각적으로 대응했듯이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이번 파업은 완전 자동화 전환을 본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초정밀 첨단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기에 자동화 전환이 가져올 파급력과 충격의 규모가 자동차 산업이나 물류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데 결국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세계의 이야기 아닌가? 단언컨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충격파는 세 갈래의 뚜렷한 경로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거실 한가운데까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도달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이공계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초봉부터 억대 연봉을 넘기는 대한민국 고소득 일자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자동화의 속도를 본격적으로 앞당기고 무인화 팹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면 사람이 채워야 할 이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반도체 엔지니어라는 꿈을 품고 밤잠을 줄여가며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 소중한 꿈이 졸업장을 손에 쥐기도 전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 직업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먼 나라 뉴스 헤드라인 정도로 가볍게 흘려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 집의 가격입니다. 평택, 동탄, 화성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축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삼성 직원들의 높은 소득 수준과 왕성한 구매력이 이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아래에서 단단히 떠받치는 핵심 기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면 이 지역의 주요 소비 계층이 급격히 얇아지고 주변의 상권이 위축되며 아파트에 대한 매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것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집의 실거래가 자체가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 매매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전세 보증금의 안전판 역시 함께 약해지며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로가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충격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의 최대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하나이며 삼성전자 지분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노조 리스크와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훼손되면 그 손실은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 하락이라는 형태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20살이든 50살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개미들의 맞불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핵심 교훈은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충돌은 이제 더 이상 감정과 명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으며 사람과 기계 사이에 냉혹한 경제적 손익태산으로 결판이 나는 새로운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20%를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품목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그 핵심 기업의 내부 갈등이 자동화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가속된 자동화가 대규모 고용 축소를 필연적으로 낳고 고용 축소가 내수 소비와 부동산 시장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동시에 흔드는 이 거대한 연쇄적 구조는 한번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이미 걸어간 길, GM과 포드가 자신들의 몸으로 뼈아프게 증명한 공식을 삼성전자만이 유독 예외적으로 비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매달 월급을 받는 기존의 구조 안에 계속 머무르실 것인지 아니면 기계와 자본과 기술이 합류하여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흐름 위에 올라타실 것인지 이것은 거창한 경제 이론이나 추상적인 투자 철학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커리어를 앞으로 정확히 어디에 걸 것인가? 내가 가진 자산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내 아이에게 과연 어떤 역량과 어떤 가치관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재배치해야 할 것이 자산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셋 그 자체입니까? 결국 가장 위험한 파업은 공장의 기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